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고른 작전주는 아마 이 기업을 빼놓고 폐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성일하이텍입니다. 자, 성일하이텍. 오늘 갑자기 성일하이텍을 고르고 폐배터리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요. 드디어 정부가 이 폐배터리 직접 산업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제 공식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정부가 직접 규제와 제도를 통해서 폐배터리 산업의 일종의 좀 이제 흐름을 잡겠다라고 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 방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용 후에 뭐 배터리 방법을 육상하는 등급 제도를 도입하겠다. 또 하나가 재생 원료를 니켈, 코발트, 망간 재생을 썼는지 인증 제도를 도입하겠다. 3번째가 마치 이제 중고차 관리하는 것처럼 이 배터리도 이력 관리 포털 사이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제 3가지 방안을 직접 얘기를 했고요. 2025년, 2027년 언제까지 할지 그 기간도 함께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어제 정부가 얘기했던 거 방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폐배터리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폐배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함께 공부를 좀 하면서 이 폐배터리 사업 그리고 성일하이텍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폐배터리의 등급제 이야기가 어제 나왔고 3가지 부류로 이제 등급을 한다고 매긴다고 합니다.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나눠서 더 쓸 거는 더 쓰고 ESS로 돌릴 건 돌리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잘 저기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를 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이 지나서 폐차를 하거나 이제 탈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사용 후 배터리를 가지고 첫 번째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럴 땐 재제조를 통해 가지고 부품 예경을 바꾸면서 이제 바로 성능을 해서 복원을 하면 되고, 2번째가 좀 애매합니다. 이럴 때는 재사용이라고 해서 이제 배터리 부품 몇 개 바꾸고 뽑은 다음에 ESS용으로 재조립을 해서 ESS용 배터리를 이제 쓰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 성능 평가를 해봤더니 그냥 거의 수명을 다한 거예요. 이럴 때는 습식 시스템 등을 통해 가지고 니켈, 망간, 코발트 등을 쫙 빼낸 다음에 재활용을 하는 거죠. 다시 분해 추출을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유가금속으로 채워 넣는. 저 3가지 방법인데, 앞으로 정부가 저 3단계를 이제 활용을 해서 공식적으로 폐배터리를 분류하겠다라고 밝혔고, 2번째가 2025년 바로 내년부터는 이 재생연료 인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 재생연료 인증 제도라는 건 뭐냐면 굳이 2차 전지 기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자동차 회사 그리고 이 2차 전지를 쓰는 회사들이 많겠죠. 그런 기업들이 재생원료, 즉 폐배터리에서 나왔던 저 재생원료와 폐배터리를 얼마나 활용했는지를 보고 인증을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정부가 이렇게 2025년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 인증 제도를 도입하겠냐라고 선언을 했냐면, 유럽 쪽은 벌써 이 인증 제도를 다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와 함께 이제 좀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렇게 글로벌이, 심지어 미국 쪽도 먼저 나가려는 거 보면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우린 내년부터 인증 제도를 한다라는 거고, 2027년부터는 저 배터리 하나를 만들어주면 그 배터리가 시작부터 재사용을 하든지 재활용을 하든지 재제조를 하든지 마지막에 추출돼서 원료 물질로 파악되는 전 과정을 이제 포털 사이트 이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이제 중고차 관리도 그렇게 이력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제 이 3가지 정도를 정부가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정부가 뛰어들었는가? 첫 번째는 이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이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또 지금 전기차가 팔려나가는 걸 보면 장난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2040년의 규모가 290조가 된다, 300조가 된다, 어떤 데는 400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이 현재로선 길어야 10년, 보통 8년부터는 삐걱대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쏟아지는데, 지금 전기차가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 터지면서 전기차가 꽤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2027년, 8년 때부터는 그 배터리 다 교체해야 되거든요. 엄청난 양의 폐배터리가 쏟아지게 된다. 근데 지금 그거를 다 버립니까? 못 버리니까 결국 폐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냥 정부가 이 시장 때문에라도 뛰어든 거고, 2번째는 지금 유럽 국가들의 하는 모습들을 좀 보니까 자신들이 인증 제도를 먼저 만든 다음에 이제 수입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기업들이 쓸 때 그 타국한테 너네는 왜 인증 제도 안 했어? 그래서 관세를 매긴다든가 태클을 걸면서 일종의 무역 규제 압박으로 쓰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 인증 제도를 받는다는 것보다 먼저 우리 정부에서
배터리 인증 제도, 재사용 인증 제도를 두게 되면서 이제 그 무역 쪽을 뚫고 가려는 그런 부분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 ESS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ESS도 결국은 폐배터리와 맞닿아 있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그 리사이클링 활용을 봤었지만 아주 쓸만한 것들은 몇 개 고쳐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지만 웬만한 이 폐배터리들은 이제 ESS용 배터리로 마지막 한 텀을 더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는 ESS용 테마에도 이제 함께 간다라고 해서 이 폐배터리 산업을 주목하자라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국내로 들어와서 주식 투자를 보면 초대장주는 포스코홀딩스고요. 그냥 대장주는 바로 오늘 작전주인 성일하이텍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와 성일하이텍이 폐배터리에서는 정말 양대 산맥인데 이 성일하이텍을 좀 보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실 텐데 2022년에 코스닥에 들어왔었는데 그때 열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청약 증거금만 20조 원이 몰렸었고 폐배터리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확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실제 이 회사의 매출을 봤더니 상장 전에 2020년, 21년 때가 600억, 700억 대였다가 상장하는 해 2022년에 2,700억까지 매출이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청약을 몰려들고 주가가 2023년에 거의 18만 원 이 정도까지 가게 되는 그런 회사였었는데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7만 원대까지 폭락을 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뭐 하는 거냐? 딱 그거 하는 겁니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가지고 쓰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습식 작업을 공정을 통해서 니켈, 코발트, 방간들 뽑아내 가지고 그거 회수해서 또 활용하는 전형적인 앞서 소개했던 폐배터리 비즈니스를 하는 곳인데 문제가 이제 크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주가가 18만 원이 7만 원대가 됐는가? 잘 알다시피 리튬 가격들, 원재료 가격이 폭락을 하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재사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2차 전지주가 급락을 하고요. 전기차 캐즘 나오면서 폐배터리에 대한 성장성도 뚝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사업이 침체가 됐고 또 하나가 몇 가지 좀 사고들이 납니다. 이 성일하이텍에 그 헝가리 공장에서 폭발 사고 나면서 또 인명 사고가 나서 문 닫아야 되는 거 있었고 또 군산 1공장, 2공장, 지금 3공장에다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거의 4분기 연속 적자가 났어요. 올해 1분기도 보면 영업 적자가 135억, 2분기도 적자가 될 것 같고 주가는 끝모를 대로 추락을 해서 지금 이제 거의 10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보면 이제 ESS 이런 걸로 좀 간간히 좀 버티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 회사의 미스테리 왜 주가를 이렇게 빠지냐면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성일하이텍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지금 몇 가지 중에서 현금 흐름을 좀 보면 단기 차입금이 한 826, 부채를 엄청 땡기고 쓰고 있는데 현금도 지금 많이 없거든요. 거의 현금도 한 400억 있으려나? 이런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으로 버티고 있는 회사인데 자, 이거는 장부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실제 그럼 이 회사가 부채, 빚내서 뭐 하고 있나를 봤더니 다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일단 군산 3공장에다가 계속해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쌓여져 이제 거의 다 완공이 돼서 3분기, 4분기 때는 이제 군산 공장 돌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공장, 2공장, 3공장을 돌리게 된다는 건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독일 리리겐 중에서 6만 제곱미터의 또 산업단지를 샀고요. 미국의 인디아나 쪽에 또 리사이클링 파크를 또 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빚내서 딴 데 쓴 게 아니라 계속 설비 투자, 계속 캐펙스들을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측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느냐. 지금 현금 흐름도 나쁘고 빚으로 버티고 있는데 왜 공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키우느냐. 회사 측은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엄청난 일감이 몰려올 거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수명은 고정이 돼 있고 폐배터리 비즈니스는 분명히 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5년, 6년 요게만 좀 버티면 큰 어떤 올 거다라고 해서 지금 보고요. 만약에 군산 3공장이 가동이 되면 코발트 600톤, 리튬 6,000톤 다 뽑아 올릴 수가 있고 전기차 기준으로는 40만 대 정도의 배터리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재활용, 리사이클링 사업이 완성이 된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눈에 도는 실적이 플러스로 돈다든가 가시적인 건 아니지만 정부가 이렇게 나섰다는 것 그리고 당장 2025년부터 등급제를 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은 이제 폐배터리 부분에서도
최악의 구간은 지난 것이 아닌가. 또 시장은 훨씬 빨리 반영하고 최근에 ESS 테마가 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폐배터리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대장주인 성일 하이텍도 한번 지켜보시라라고 해서 오늘의 작전주 성일 하이텍을 골라봤습니다.